네, 안녕하세요. 더 레전드 학원 김승남 쌤입니다. 우리 학원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의 특목고 입시와 의치 약한 그리고 스카이 등 다양한 대학들에 대해서 수시 학종과 면접을 지도하는 학원입니다. 오늘은 5월 달에 있어서 학생들이 반드시 신경 써야 될 첫 번째 학습 관리, 두 번째 봉사활동과 독서록 점검, 세 번째 진로 희망 사유의 방향성 점검, 이 세 가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상당수는 특히 본인이 저학년일수록 입시와 굉장히 거리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적 이외의 다른 부분을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중3이나 막상 고3이 되면 나는 이제 생기부는 거의 마무리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는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기부를 거의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본인이 입시에 있어 아쉬운 결과를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5월 달에 할 수 있는 것들,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학습 관리입니다. 일단 중간고사가 끝난 만큼 학생들 입장에선 내 점수가 이렇게 나온 이유를 분석을 하고 내가 주로 틀린 문제는 어떤 유형이었는지 유형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틀린 문제 유형 분석을 해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쌤 저는요 오답 노트 작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은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틀린 문제를 적고 답을 적어라 이게 아닙니다. 사실 애들의 입장에선 오답 노트를 작성하라고 하면 굉장히 형식적이 되는 게 이미 시험은 끝났고 이 범위는 다시 시험 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쌤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또는 또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하면 애들이 쌤, 근데 문제 시험 범위 전체가 다 뒤섞이기 때문에 한번 적고 나면 그 내용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초적인 지식은 올해 시험지나 문제집에 적으라고 하고요. 저는 별도의 오답 유형 적는 노트를 만들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주로 틀린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가 낮은가를 보고요. 일단 난이도가 높다면 난 심화가 부족하니까 반성을 많이 하고 내가 쉬운 문제를 틀렸다면 이건 내가 기초 개념 정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반성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반성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두 번째로 이제 틀린 문제 중에서 내가 몰라서 틀린 것과 실수로 틀린 것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몰라서 틀린 문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문제를 내신 출처가 어디인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보통은 선생님들께서는 교과서나 프린트나 부교재 혹은 수능특강 같은 문제집에서 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공부를 할때 반드시 놓치는 출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과서만 보는 학생도 있고요. 프린트만 계속 보는 학생도 있고 반대로 문제만 줄창 푸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푸는 학생들 중에서는 채점은 안 하고 계속 문제만 푸는 학생도 정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그럼 놓친 문제에 대해서 출처를 분석해 보고 내가 만약에 이 문제의 출처를 공부를 했었다면 몇 점까지 높일 수 있었나를 한번 일일이 계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이걸 이 점수까지 올릴 수 있었단 말이야 라고 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요. 이 안타까움을 느껴야 학생의 입장에서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저는 틀린 문제 유형 분석을 반드시 해라. 특히 출처를 찾아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출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응용 심화 문제입니다. 그럼 응용 심화 문제는 학생 스스로 혼자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학원을 안 다니는 과목이라면 학원을 뛰어가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 하다못해 학원을 다닐 수 없다면 학교쌤을 붙잡고 다양한 문제를 풀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봉사활동과 독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독서력의 경우에는 학업 우수성과 진로 적합성을 볼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독서록의 경우에는 중학교 학생들은 특목고 입시를 할 때 독서록 자체가 그쪽으로 그 출력이 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록은 양과 질이 둘 다 중요합니다. 종종 보면 양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 또 질적으로 너무 높은 것보다는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독서를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독서력을 보는 목적은 이 학생의 우수성을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적으로 높은 독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면 선호합니다. 문제는 이게 면접에서 커버가 안 될 정도로
독서력의 수준과 학생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때 그것을 신중하라는 얘기인 거지. 질적으로 높은 독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독서가 양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비문학 책을 빼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만 잔뜩 읽었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를 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학교의 입장에서 특히 특목고는 애들이 생기부를 내면 그 생기부에서 독서력의 양과 질이 그냥 직접적으로 딱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수준이 낮은 학생을 선호할 리가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독서력을 계속 입력을 해야 되는데 미뤄요. 미루다가 결국은 시기를 놓쳐가지고요. 기말고사 끝나면 낼 거야. 이렇게 일합니다. 근데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방학이에요. 학사 일정상 방학까지는 원래 그 학기에 속하지만 대부분 학교가 일단 방학식 날까지 독서력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약간만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냥 독서력을 입력할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럼 2학기 때 독서력을 왕창 넣습니다. 그때라도 넣는 게 낫기는 하지만 2학년 1학기, 2학기 나눠서 분산 입력할 때 훨씬 더 독서가 습관이 된 좋은 학생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즉 5월에 독서력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독서록이 대학교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에 보통 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통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내용에 의문을 품고 독서를 하고 이걸 심화해서 탐구를 하고 이 3단계 맥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읽었던 책들의 목록을 작성해보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목에 쓸 수 있는 책이라면 수행평가라든지 뭐 발표 같은 걸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출처를 넣을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단 대학에서도 독서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세되게 넣을 수 없다면 자율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각종 활동의 출처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의 경우에는요. 코로나 기간 사이에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 부활되는데요. 여전히 그걸 모르시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예전만큼 실수를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봉사활동은 학생의 인성과 자율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고요. 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이 내신과 수능과 각종 수행평가 같은 활동과 봉사까지 다 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의욕 있는 모습을 보여준 학생을 선호하지 일단 봉사활동을 1도 하는 학생을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학교 때는 개별 봉사까지 다 넣을 수가 있고 1년에 그래도 특목고를 쓰실 거면 25시간 이상은 권유를 드립니다. 이게 절대 우수한 실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대입의 경우에는 교내 봉사와 혹은 이제 학교 봉사를 분류가 되는 학교 봉사활동 계획에 의거해서 주는 봉사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학교와 무관하게 하는 별도의 봉사는 실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8월 31일에 봉사활동이 마감되는데 이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걸 하려고 하면 학교는 지금 방학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봉사활동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1, 고2 때까지는 조금 넉넉하게 해두시고 한 20시간 이상 고3 때는 그래도 10시간 이상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진로 희망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내 진로 희망 분야의 방향성을 중간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일단 나의 거의 모든 활동은 대부분 다 내가 원하는 진로와 연관해서 활동하기 마련인데요. 1학기 때 활동이 마무리되기 전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내 진로 분야가 나에게 적합한지를 당연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대학교나 고등학교는 지금 최근에는 진로 희망 사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원하는 진로 희망 분야와 그것을 선택하게 된 사유가 진로 활동 등에 이게 기록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기록이 안 돼도 문제고 기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했던 활동과 잘 맞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또한 학생의 과목별 성적과 비교했었을 때 이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내가 잘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나의 입시를 위해서 진로 희망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이 일단 저도 5월달 중에는 이루어져야
학생의 입장에서 1학기가 마감이 되기 전에 독서록이라든지 각종 수행평가 주제 등을 통해서 이 활동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월 말부터는 벌써 기말고사 대비를 들어가게 되고 기말고사 끝나면 조금 있으면 바로 방학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므로 5월 중에 그래도 중간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한 중간 점검은 어떻게 하냐? 생활기록부를 뽑아보셔야 합니다. 생기부 2를 뽑으시면 모든 항목을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내 작년까지 활동 기록은 다 나와 있고요. 봉사활동과 7개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일단 내가 약간 놓친 것은 없는지, 내 활동의 우수성은 있는지, 약간 장래희망 변형할 필요는 없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일단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중간에 점검을 해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설명회를 되게 많이 여러 군데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설명회를 들어가실 때 너무 여러 개를 들으시면 오히려 헷갈리십니다. 솔직히 학원의 입장에서는 설명회를 할 때 목적은 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설명회를 하면 1시간은 홍보고 1시간은 설명입니다. 근데 이때도 그 학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설명회에서 고급 정보를 풀어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입장에선 그래도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시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입결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건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시간 대비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사실 제가 원래 CNC 학원에서 사회 역사 면접을 담당하고 있다가 제가 우리 학원을 차리면서 저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암만 생각해도 또 특히 설명회에 가장 취약한 문제는 저는 일반적인 사례라고 말을 하기 마련이지 특수 지역이나 특수 학교 혹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입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1대1 맞춤식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사실 설명회를 중단을 하고 현재는 1대1 맞춤식 상담으로 전부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들이나 약간 놓치기가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니 설명회를 종종 개최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일단 저희하고도 사실 이 미니 설명회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사실 홍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 가서 1대1 상담을 좀 하기 힘들다. 혹은 또 입시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 식으로 설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듣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상담의 이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으로 미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틀린 문제에 대한 분석, 다음 독서력과 봉사활동에 대한 중간 점검,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한 적절성, 이 세 가지를 지금 5월달 안에 어느 정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수월할 수 있습니다. 물론 7월 달에 가서 점검을 하는 것도 생각보다 유용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성적대가 우수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7월 달에 상담을 해서 고3인데요. 무려 고3인데 8월 31일 날 생기부가 마감인데 애들 중에서는 이제 목동 지역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때 상담을 통해서 생기부 마무리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고 면접 준비까지 해서 서울대 치대를 붙은 학생도 있고요. 또 타 지역에서는 가톨릭대 의대를 붙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연대 일반고에서 약간 낮은 내신으로 연대 공대를 붙은 케이스도 있었고요. 부산 지역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5월달, 7월달에 책임받았던 학생들이 그 학교 대비 훨씬 높은 대학을 갔습니다. 연대, 고대, 성대, 유니스트, 경희대에서부터 한양대 이런 식의 학교들을 진학한 바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5월 달에 중간 점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미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